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스닥에 대해서 한번 지수를 한번 볼까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나스닥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하고 계신다면 맛있게 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증시를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이 37,986.4포인트로 플러스 0.56% 상승했죠. 그리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5,282.01포인트로 마이너스 2.05% 하락을 했고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5천선이 깨졌죠. 4,967.23포인트로 마이너스 0.88% 하락했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독일 프랑스는 모두 하락했고 반면에 영국만 0.24%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시장 지표를 볼까요? 미국 원달러 환율이요. 1379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1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속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다가 요 근래 잠시 조정을 받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 500 맵입니다. S&P 500 맵 잠시 보시면 대다수가 보시면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뭐 상승한 기업도 있고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7% 하락, 애플 마이너스 1.22% 하락, 구글 마이너스 1.1% 하락, 메타는 마이너스 4.13%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0%대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AMD 5.44% 하락했습니다. 이러니 SXL ETF가 거의 10%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56%로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92%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거죠. 이어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여기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였습니다. 탐욕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유트러를 지나서 지금 두려움 공포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죠. 좀 있으면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떨어지면 이스트림 피어로 극심한 공포의 이제 장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공포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트는요. 나스닥 오늘 알아볼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면 최고점이 얼마 전에 있었죠. 최고점 2024년 3월 1일 날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전고점 보시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뚫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 상승할 거야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는데 4월 들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보통 이제 흑산병으로 아시죠? 흑산병 같은 양봉이 3개 뜨거나 그리고 흑산병은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죠. 조정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봉이 3개 뜨거나 그러면 흑산병, 양봉이 3개 뜨면 적산병인데 지금 이게 한 세트고요. 이거 하락이 한 세트, 이거 상승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5개가 또 한 세트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가 완료가 됐고 상승에 상승 파동에 그리고 지금은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주식이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란 탐욕이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그 중에서는 자기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신은 이만큼이면 비싸다, 이만큼은 싸다. 그거에 따라 이제 매수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락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하게 됐는데 이 돌파한 자리 있잖아요.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어 보면은 종가가 14,346.02 여기까지는 아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선도 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선 또 깨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해당 정고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20선까지 20선까지 여기 이제 돌파한 또 자리죠. 돌파한 자리 때문에 양봉으로만요.
그래서 지지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직까지 이제 지지해 주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두 나라가 까딱 뭐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포탄이 날아가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잘 정세적인 부분, 세계 정세와 아니면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한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전에 엘리어트 파동 모두 아시죠? 이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성공을 위한 나침판이라고 한 가지 이렇게 모토를 정해봤고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어느 정도의 어,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걸 넘어서서 추세를 이걸로 확인을 하거든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나침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투자 세계는 정말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곳이죠. 마치 거친 파도처럼요. 시장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파도죠. 투자자들은 이 변동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이제 길을 요즘엔 네이버 지도를 많이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도와 이 나침판이 꼭 필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복받은 세대죠. 어, 아무튼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마치 나침반처럼요. 투자자들의 시장 방향을 파악하고 북쪽인지 남쪽인지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용한 도구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 원칙을 한번 볼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엘리어트라는 투자자가요. 1930년대에 발견한 시장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생각에 출발하여 주식시장의 변동 또한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되돌림 현상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형은 아래와 같은데요. 그러면은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게 1파고요. 그리고 2파고요. 이게 상승, 하락. 그리고 3파고요. 상승, 하락. 4파고요. 마지막으로 상승하고 이게 5파입니다. 5파까지 왔으면 이제 조정 파동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되돌림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고 이 안에도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가 있고요. 여기도 1파, 3파, 3파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여기에 조금씩 세밀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파가 여기 자리 있고 하락 3파 자리 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거 초등학교도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엘리어트 파동의 다섯 가지 원칙. 모든 작용에는 작용이 있으면요. 반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충격 파동하고요.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충격, 조정. 그리고 파동의 완성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알 수가 없죠. 그게 맹점입니다.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맹점이죠. 그리고 완성 파동은 새로운 파동의 구성 요소라는 부분, 그리고 파동의 구조죠. 이런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파가 짧으면 이렇게 사파 조정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가 길면 사파 조정이 짧고 이런 식으로 법칙도 있거든요. 이파가 짧으면 사파가 길고요. 이파가 길면 사파가 짧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하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자연 법칙처럼요. 주가의 움직임 또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끝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세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렇게 하락이 오게 되죠.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락세가 끝나면 다시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하락세가 끝나면 다시 상승이 오죠. 이렇게. 이걸 말하고요. 두 번째 이제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인데 주요 추세 방향과 일치하는 파동을 충격 파동, 그러니까 상승 파동에 일치하는 이런 1파,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요. 이게 1파, 3파, 5파가 이제 그 충격 파동, 반대 방향 움직이는 파동, 2파나 4파, 이게, 이게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요. 1번, 3번, 5번, 1파, 3파, 5파 파동이 충격 파동으로 상승하고 2번 그리고 2파, 4파는 조정 파동으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는 5파까지 왔으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락 추세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하락 추세는 우리가 A, B, C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비파동이 이제 조정파동 하락 추세에서는요. 조정파동이고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게 충격파동이고요. 하락장인 하락파동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격파동과 조정파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파동의 완성 기간인데 이게 시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요 추세 완성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도 올 수도 있고요. 길면 진짜 몇백 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투자할 때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면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주요 추세가 끝나면 반드시 세개 파동으로 구성된 이렇게 A, B, C 파동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네 번째, 완성된 파동은 새로운 파동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개 파동으로 구성된 충격 파동과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조정 파동이 끝나면 하나의 완성한 사이클이 완성되고요. 이 사이클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의 파동 1번 또는 2번 파동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다섯 번째, 파동의 구조 보면 각 파동은 더 작은 파동으로 구성된다는 사실. 이처럼 파동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작은 파동들의 움직임이 모여 큰 파동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하나하나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런 파동을 구조를 갖는 거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상승하는 첫 파동이 1번 파동, 하락하는 조정 파동이 2번 파동, 그리고 1번 파동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게 3번 파동이고요. 그리고 2번 파동보다 얇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조정 파동. 그리고 1번 파동, 3번 파동보다 더 높게 상승한 파동이 5파죠. 5파가 되고요. 하락 추세는 A, B, C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A가 이제 하락하는 첫 파동, 상승하는 B 파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A 파동보다 더 낮게 하락하는 C 파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엘리어트 파동의 분석을 활용하는 부분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완벽한 예측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시장 변동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분석의 한계도 있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니라는 점. 실제 시장 파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분석만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엘리어트 파동은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분석 활용 시 주의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과거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시장이라든가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분석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맹목적으로 자신의 투자 관점을 버리고 따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산업 전망,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요소, 지금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중동 분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자신이 확신이 있을 때만 결정하시고 투자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충분히 자신이 조사하시고 자신이 확신에 있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 외에도요,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도구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 분석이 있겠죠.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산업 전망, 경제 상황을 분석하셔서 투자 가치를 판단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가격 변동 추세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은요, 자신의 투자 스타일, 위험의 감수 수준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이렇게 구현해 내셔야 되겠죠. 정리해 보자면요.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고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요.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니라는 점. 투자자들은 엘리어트 파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의 전부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2파가 짧으면 4파가 길고 2파가 길면 4파가 짧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그런 계획인데요. 해당 근간을 이루는 건 위에 5가지입니다. 쉽죠? 초등학생도 이 정도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스닥 지수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받고 공고점이나 게 되면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다른 핵심 원칙은 다 떠나서요. 오늘 1번 핵심 원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1번 핵심 원칙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핵심 원칙에 근거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자연의 법칙처럼요. 주가 움직임 또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상승세가 끝나면 하락세가 시작되고요. 또 하락세가 끝나면 또 상승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3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양봉이 5개 뜨면서 한 세트가 마무리됐고 지금 음봉이 이렇게 뜨면서 아 지금 마무리될 거야라는 시세가 신호가 온 거죠. 양봉 3개가 한 세트, 5개가 한 세트라고 봤을 때 5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기존에도 마무리가 됐고 이 4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조정 구간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주식시장에 보이는 게 진짜 여기저기 둘러봐도요. 악재밖에 없습니다. 3월 달에 봐도 끝없이 진짜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이 오를 것으로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그랬죠. 뭐 얼마 오른 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어느새 4월이 되자마자 악재와 혼돈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서우신가요? 저는 지극히 이번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상승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상승하면 하락도 있고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다 보면 꺾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꺾이면 다시 좋아지고요. 신호의 애락이 항상 있는 게 그게 삶이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상승을 했으면 하락을 통해 잠시 쉬어가야만 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면 이때 사람의 심리가요. 아, 너무 올랐는데 나 팔아야 되겠다. 아니, 아직도 더 올라갈 거야. 난 살 거야. 이렇게 되면서 매수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어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승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은 고점 아닐까 해서 팔아서 파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이 소화가 되면요. 다음 상승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분간 나스닥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또 계속 또 이런 음봉을 말아 올리고 양봉으로 갈 수 있는 게 또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상한가 하한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 예견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그냥 자신의 견해만 의견만이죠. 이거 팩트가 아니라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 타인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어떤 유튜버한테 의지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투자 판단을 하시고 각자의 투자 방법을 마련하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진리도 아니고요. 그러면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인 TQQQ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과 보면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여기 보면 완전 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소와 하락은 있을 것 같고요. TQ도요. 돌파한 전고점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하락할 것 같습니다. 우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전고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돌파했던 자리까지 또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전고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할 경우 이것 또한 다른 말로 공포의 다른 말은 제가 봤을 땐 기회입니다.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이고요.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산의 10%만 투자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유튜브 수익으로 모아가는 아래 테스트 계좌에서도요. 아래 같이 14주밖에 안 됩니다. 이 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조정받고 최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 시점은 알 수는 없겠지만 돌파는 그때까지 모아가면 지금 산다고 해도 거의 3배 넘겠죠, 이제.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래서 정리하자면 더욱 좋은 주식은 싼 가격에 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 하락장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도요. 부디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나 무조건 살 거야.' 이렇게 '내 전 재산 몰빵할 거야.' 3배 레버리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세 하락장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긴 음봉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주식에 몰빵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유 자금과 계획적인 사고를 통해서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절대 저를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의 원칙은 제 자신의 10%만 계획적으로 세배 레버리지인 TQQQ, SOXL에 모아가자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락해주고 기회를 주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 자산은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말이 무조건 100% 수익을 준다라는 부분은 아니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하락장이 기대가 되네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수익률은 이 하락한 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요. 항상 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